주식은 고수들만 돈 버는 거야. 사고 파는 타이밍을 잘 맞춰야지. 아닙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 얘기 들어보시면 공감하실 거예요. 직장 다닐 때 직장 상사가 있었는데 주식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저에게 이건 뭐냐 저건 뭐냐 하고 기본적인 개념도 자주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주식 계좌를 보여줬는데 제가 그 계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딱 하나의 종목이 있었는데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근데 수익이 무려 600만 원인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 친구 얘기를 듣고 샀는데 수익이 몇 %인지 보지도 않고 친구가 팔라고 할 때까지 돈만 꾸준히 넣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 나보다 잘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분이 주식 고수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타이밍을 잘 맞춘 걸까요?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장기 투자의 성공적인 케이스로 보이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우량주에 돈만 꾸준히 넣었는데 웬만한 사람보다 수익을 잘 냅니다. 이렇게 보면 참 쉬운데 왜 다들 이런 수익을 못 볼까요? 제 직장 상사였던 분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원칙들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과 돈 잃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이 무조건 지키는 5가지 원칙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우량주에 투자하자입니다. 너무 당연하다고요?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알고도 다르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량주를 사지 않거나 하락장에서 참지 못하고 손해보며 파시는 분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인간의 뇌는 느리게 쌓이는 보상보다 지금 당장의 보상에 더 큰 만족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량주는 수익이 비교적 느리게 쌓이죠. 그러나 엔비디아, 애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결국에는 큰 상승을 이뤄냈고 코스피, 나스닥의 오랜 성장은 결국 우량주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폭락장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0% 하락했지만 1년 만에 완전히 회복하고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같은 시기 수많은 테마주들은 아직도 회복하지 못했죠. 우량주, 이렇게 오랜 시간 쌓인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주식의 대가 워렌 버핏이 말했습니다. Never lose money. 돈을 잃지 마라. 우량주야말로 돈을 잃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럼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아니 우량주면 다 안전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량주도 뿌리가 흔들리면 무너집니다. 두 번째 원칙, 기업의 뿌리를 확인하자.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었던 대우가 있었습니다. 당시 삼성, 현대와 함께 3대 그룹이었죠. 한국 기업 중 가장 글로벌한 기업이라고도 불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대우그룹은 치명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빚이었는데요. 그룹 전체 부채 비율이 무려 400에서 50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IMF가 오면서 환율이 폭등하고 금리도 폭등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졌는데 이자는 늘어나는 상황이 부딪힌 거죠. 결국 빚을 감당할 수 없던 대우는 무너졌습니다. 대우는 겉으로는 탄탄해 보였지만 재무 안정성이 이미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시대의 흐름에 무너진 경우도 있습니다. 노키아는 한때 전 세계 휴대폰 점유율 1위였고 당시 2위에서 5위 기업의 점유율을 다 합쳐도 노키아보다 적었습니다. 휴대폰은 곧 노키아라는 인식까지 갖춰진 기업이었는데요. 하지만 스마트폰이 세상에 등장하면서 휴대폰의 시대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결국 노키아의 휴대폰 사업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두 기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업의 뿌리, 곧 펀더멘탈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펀더멘탈은 기업이 뭐로 돈을 벌고 앞으로도 지속 성장이 가능한가를 뜻하는 것인데요. 대우의 펀더멘탈은 빚 앞에 굴복했고 노키아의 펀더멘탈은 발전된 기술 앞에 굴복했습니다. 우량주를 샀다고 안심할 게 아닙니다. 기업의 펀더멘탈이 무너지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량주 투자입니다. 펀더멘탈이 무너지는 것이 곧 손절 타이밍입니다. 만약 과거에 제 직장 상사가 대우를 샀다면 폭락장에서도 계속 샀을 겁니다. 지금이 바닥이다 하며 사는 사람들과 같이 말이죠. 그러나 옆에 친구분이라도 펀더멘탈이 무너진 신호를 읽고 파는 것을 권했다면 좋은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세 번째 원칙은 주식 사는 날을 정해두자입니다. 아니 주식 사는 날을 정해두면 싼 가격에 사는 게 안 되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시다면 주식 고수이십니다. 이런 눈을 가지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타이밍을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이 타이밍을 맞추려다 실패를 맛보곤 하죠. 이것이 우리가 주식 사는 날을 정해둬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 직장 상사는 비록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기계처럼 투자를 이어갔지만 그것이 우량주 투자에 걸맞는 투자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감정 때문인데요. 제 직장 상사와 달리 주식에 관심이 있다면 경기 침체나 코로나와 같은 천재지변의 감정이 흔들립니다. 그것이 곧 장기 투자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감정 통제를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펀더멘탈이 굳건하다면 정해진 날에 주식을 사면 됩니다. 제 직장 상사는 수익률이 몇 %든 월급날마다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월급날마다 사들인 것이 감정적인 투자를 피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네 번째 원칙은 투자 비중을 나누자입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 레이 달리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포트폴리오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최고의 방어책이다. 우리나라 3대 기업인 대우가 무너질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대우에 모든 자산을 쏟아부었다면 빈털터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투자 비중을 나눴다면 손해가 크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나누는데요? 각자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인데요. 예를 들자면 퇴직을 앞둔 분이라면 50%는 커버드 콜로 현금 흐름을 만들고 50%는 채권과 ETF로 안전자산과 복리를 가져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 절세를 생각한다면 절세계좌, ISA, IRP,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여 국내 상장 해외 ETF 위주의 투자를 하는 방법. 자산 증식을 위한 20대의 투자에서는 70% 성장주 위주의 투자와 20%는 채권과 현금, 그리고 일반 계좌의 해외 개별주로 연 250만원까지 세금이 없으니 이 또한 챙겨가면 좋습니다. 예시만 해도 여러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투자 성향과 상황에 맞는 비중을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제 채널에 들려주시면 여러가지 상황에 맞는 영상들이 있으니 시청해 주셔도 되고요.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정성스러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원칙은 발전입니다. 너무 식상하죠? 하지만 우리는 좋은 투자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좋은 기업이 있는지 찾고 현재 시점에서도 이 투자가 타당한지 되돌아보는 것이 결국 수익을 내는 방법입니다. 발전에는 노력이 항상 뒤따릅니다. 적어도 기본 개념이라도 알아가려는 제 직장 상사와 같이 말이죠. 주식은 위험 자산이다. 도박과 같다. 라는 말이 있죠. 바로 아까 대우와 같은 상황을 놓고 말하는 걸 거예요. 여러분이 대우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하실 건가요? 언젠가 올라간다며 기도하는 노력인지 투자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식은 발전이 없으면 위험해지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무조건 지키는 원칙 5가지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별거 없네. 당연한 말만 한 거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과연 이 원칙들을 모두 지키고 투자를 하고도 그런 생각이 들까요? 1원칙을 생각해봅시다. 삼성전자가 5만전자였을 때 모두가 올라갈 것을 예상했습니다. 이 원칙, 펀더멘탈이 무너지지도 않았고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주식 티처였습니다.